만나게 되셨는데 감독님과 배우분께 인사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관객분들께 오늘 또 날씨도 영화가 너무 어울리는 날씨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분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마이크 드릴게요. これは、はい。最初に言っておきます。こういうことはとても苦手な人間です。 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원래 이런 걸 제가 굉장히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今日はとても実は僕韓国が初めて多分近すぎてですね、来れ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でとても今日来れて、嬉しいです。 네, 사실은 제가 한국 처음 방문하는 겁니다. 아마도 너무 가깝다 보니까 더 모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한국에 오늘 오시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네, 오늘 그 관객과의 대화는 지금 뭐 사진 작가로서 경력이 40년이 넘고 장편 영화도 연출을 하셨지만 관객과의 대화는 생애 처음 데뷔하신 감독님께 여러분들의 이제 큰 박수를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이런 자리에 오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다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 이분이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거의 항상 이 뭔가 이렇게 그 심장 박동 소리가 밖으로 들리는 몇 안 되는 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은경 배우님 얼마나 떨리시는지 그러면 인사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은경입니다. 동백병원에서 죄송해요. 제 지인분들이 몇 분이 보이셔가지고 보이나요? 네, 손이 나는. 아, 저기 내 뒤에 팬클럽에서 나오셨네요. 네. 아, 네, 제 지인분들이 팬클럽 아니고요. 지인들이 다 팬클럽인 거죠? 이제 억지로. 네. 무리수 이제 팬클럽이라고 이제. 지인분들 많은 호응 부탁드릴게요. 안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일단은 저는 동백병원에서 나기사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저도 감독님과 같이 대담이 익숙지가 않아요. 네. 이게 또 촬영을 한 지가 2018년도 이제 2018년도 19년도 이제 1년을 걸쳐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다시 이제 기억을 되새기려고 제가 오늘 특별히 헤어 메이크도 저희 동백정원 팀을 스타일리스트 분을 모셔왔어요. 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최대한 바로 어제 크랭크업을 한 기분으로 이제 대담을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결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헤어스타일까지 이렇게 그 촬영대로 맞춰서 하는 준비성 이렇게 철저하신 배우님 보셨어요? 늘 어떤 집을 할 때마다 하나씩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도 기대만큼 많은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전혀 기대 안 하셔가지고 제발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너무 기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확실히 이번 영화에서는 심은경 배우님 같은 경우 한국에서도 저희가 너무 기억하는 작품들이 많고 그렇지만 일본에서 일본 영화 이제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일본에서도 인정받은 배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원한테 좀 밀렸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원이 주인공인 영화였는데 이 영화에 이렇게 출연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뭐 정원에 밀리고 이런 걸 상관없이 제가 처음 이제 일본에서 처음 제안을 받았던 일본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제안을 받았던 작품이 이제 동백정원인데 워낙 우에다 요시히코 감독님에 대한 그 존경심도 있어요. 그거 하나로 이제 출연을 결심을 하게 되었었어요. 네. 미리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
사실 감독님은 영화를 만들던 분은 아니시고 그 광고 사진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이제 순수 작가로서도 활동을 해오셨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일본에 가셨을 때 봤던 이미지들이나 아니면 사진집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우에다 요시코 작가의 작품이었구나 아마 이제 보시면 그게 떠올리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심은경 배우님은 작가님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계셨었던 건지 어느 정도 인지가 있으셨는지. 이제 저도 감독님의 어떤 사진 작품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거장의 첫 영화에 내가 주연이 돼도 괜찮은 건가라는 어떤 기대 반 걱정 반 그리고 의심 조금 의심 한 스푼 정말 나를 원하시는 걸까? 정말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감독님한테 있었는데 정말 너무 뭐 처음 뵀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 촬영하는 내내 저를 너무 하나의 배우로서 너무 존경을 해주시고 그런 자세들이 너무 감독님의 어떤 모습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마 그 조금의 의심에는 감독님이 영화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셨고 오히려 되게 경력자시잖아요. 전혀 아니요 그런 어떤 저의 어떤 경력이 뭐 저는 별로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일본 활동은 정말 난생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일본어도 그때는 지금도 부족한데 정말 부족했던 대사가 거의 없죠. 대사가 그죠? 그래도 뭐 있지만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할머니 그 복수나 알겠어 뭐 이런 식의 대사들이었고 그래서 저도 막 그런 걱정들도 좀 있고 이랬는데 감독님께서 그냥 편하게 은경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순수함과 아름다움 감독이 내가 온전히 잘 담았으면 좋겠다. 은경 자체가 나기사이니까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었어요. 네.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하신 건 이제 그 노련한 배우로서는 신인 감독님 어떻게 좀 평가하셨는지. 아니요, 제가 어떤 평가를 이제 할 전혀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영화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부터 19년도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촬영한 작품이었고 그리고 사실 찍고 나서 바로 개봉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또 이제 첫 기술 시사를 마치고 나서 코로나가 이제 저희가 맞닥뜨려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됐네요. 타이밍이. 네,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 2021년 여름쯤에 이제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을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영화들은 다 개봉을 했었어요. 일본에서 이제 뭐 신문기자도 개봉을 했었고, 뭐 블루아워도 개봉을 했었고, 이제 뭐 제가 7인의 비서라는 드라마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방송이 되고 이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제안을 받았고 처음으로 작업을 한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점점 이게 밀리고 이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사실 강릉 국제영화제 2회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렇죠. 네, 빠르게. 저희가 오프닝 작품이었었어요. 개막 작품이었는데 처음 그때 아마 최초 공개였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모로 영화제도 이렇게 조금씩 나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조금 더 봐주는 기회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서 더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또 한국에서 특별 상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독님 또한 너무 기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전에는 한국에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됐지만 잘 모르셨을 텐데 어떻게 좀 캐스팅을 하시고 연이 닿으셨는지 먼저. まずですね、この本、脚本を原作というか脚本をですね書いたのは、映画を撮る10年ほど前だったと、思います。間違ってるかもしれないんだけど、多分10年ぐらい前だったと思うんですが、その最初にこの映画を、脚本を書くことになったのはですね、僕はその当時住んでいた町のですね、よく散歩をしていた 신원경 배우님께서 굉장히 지금 좌불안석이세요. 그 이유를, 연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감독님께서 하다나카상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은 저희 일본 이마니데 회사의 그 대표님이십니다. 네, 우선 제가 이 극본이라고 할까요? 이 영화의 원작이 되는 극본을 쓴 거는요. 이 영화를 찍기 거의 10년 전이었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아마도 10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영화의 극본을 쓰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제가 살던 곳을 산책을 제가 자주 했었거든요. 제가 산책을 자주 하던 길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철거가 됐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집이었는데 마당이 있고 이 영화에 나오는 집처럼 마당이 있고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고 그래서 그냥 바라만 봐도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 그런 좋은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봐도 여기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지 하고 상상력을 막 자극받고 굉장히 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집이 철거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집에 가서 이 일에 대해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문장으로 남겼는데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작가지만 사진이 아니라 문장으로 이걸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장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극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할머니랑 손녀딸이 사는 집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막 글을 써내려 갔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할머니랑 손녀딸이 사는 집이라고 제가 제목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저희 딸이 아직 어려가지고 그 딸이라는 거에 꽂혀서 아마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제 썼거든요. 쓰다 보니까 대본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극본 형태가 되어서 여기에 계신 지금 말씀드렸던 그 하다나카상이라는 분이랑 만났을 때 식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신경이라는 엄청난 배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영화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다나카상이라는 분이 그냥 탁 극찬하는 신경이라는 배우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저도 꼭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 어느 날 만나겠습니다. 근데 만나겠다기보다는 갑자기 만나자마자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배우님을 보는데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훌륭하냐면은 그 찍히는 모습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데 사진 찍히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필요 없이 이렇게 사진을 찍히시는데 그게 너무 저는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찍다 보니까 그 동백정원이라는 작품의 소녀딸은 바로 이분이다 싶어가지고 그야말로 천둥 번개같이 갑자기 번뜩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좀 부탁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신원경이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자기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옆에서 듣는 거를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인 걸로 제가 알는데 오늘 가시면 몸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렇게 어린 아이로 소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처음 부상은 신원경 배우를 캐스팅을 하고 나기사를 그런 캐릭터로 만들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부분은 많이 수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3대 이야기에 뼈대가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가족의 비밀일 수도 있고 쌓여있는 앙금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는 그 미안해라는 말을 일본을 못하는 나기사가 하게 만드는 그 감정의 증폭까지 가게 됐잖아요. 신우경 배우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계기,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더 발전시키셨는지 배우님께 받은 영감이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うですね。僕が最初に考えたその少女っていうのは12、13歳の少女でした。ただ新聞業彼女新聞業さんとお会いした時にも、当然その大人の女性、でも僕はその映画の中では少し年がですね、ある幼さを残して、どこかに残している人として表現したいなと思いました。で、曲の中ではその12、13歳の女の子にですね、そのあまり複雑ななんていうかな、心の模様をですね、演技で表現してもらおうなんていうことは難しいし、それを考えていませんでした。ところがシムさんは、それがより深くそのあたりのその人間模様というか、をですね表現してもらえ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当時そのシムさんは言葉の方はですね、なんていうかな、完全な状態ではなかったとは思いますが、それをなんかそういうことが問題にならないような、やっぱり存在としてのそのなんていうかな、表現というかが要するにより言葉なしよりより深くな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ので、かなり無理なことを無理というんですかね、そのシムさんに頼るような状況があったと思います。 네,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부분은요, 그 소녀딸의 나이가 12살, 13살 정도였습니다. 만으로 12살, 13살의 소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신은경 배우님과 이제 만나고 나서 당연히 이제 어린 여성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여성이라 하더라도 이 영화 속에서는 조금 뭔가 어린 마음이 남아있는, 뭔가 아직도 그 순수한 마음, 어린 모습이 남아있는 어른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맨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극본 배우 12살 혹은 13살의 소녀를 주인공으로 했다면 복잡한 그 마음의 변화, 그리고 인간의 모습, 이런 거를 연기로 표현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제로 그려내기가 어려웠을 텐데 신우경 배우를 등장했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게 인간의 마음속의 모습이라든지 인간 삶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 가능하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당시 신우경 배우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일본어가 그렇게 완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우경 배우님의 존재 자체가 그 존재로서 표현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사 없이 말 없이 더 깊이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리한 걸 가지고 몸짓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말없이 다양한 표현을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거기에 저는 의존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그 신민호 배우님이 뭐 불러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래된 집에 가서도 굉장히 동작도 크고 대사도 많았던 그런 연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아마 도전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과정 안에서 나기사를 점점 이해해가는 그런 또 이제 그 연기를 하면서 느끼시는 바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경험이셨는지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마치 제가 뭐 미술 학도는 아니고 그렇지만 뭔가 추상화를 그리고 있다는 감각이었다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촬영이었는데 2018년도 4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급하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화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발코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가라스 문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이렇게 빼꼼 이렇게 보는 이미지 컷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등나무가 있어서요. 그 정원에 그 등나무가 이제 잎이 떨어진다고 4월달 중순 이때쯤밖에 촬영이 하지 못할 것 같다. 근데 심지어 비가 오는 씬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가 오는 채로 촬영을 그 등나무에 그 꽃잎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뭔가 좀 저 마음속에는 준비가 없이 부랴부랴 첫 촬영에 임했던 그런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 뭔가 날씨가 이게 시나리오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데이신이고 특별히 비가 오는 씬이 아닌데 그냥 비가 오는 씬으로 바뀌고 그냥 제가 뭔가 그냥 저는 그냥 가라스 문에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감독님 그게 너무 좋다고 잠깐만 이렇게 카메라 갖고 올 테니까 그대로 있어달라고 아까 말씀하신 네, 그대로 담기로 계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대로 계속 서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 하면서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그런 일본 가옥이라든가 이제 좀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습기가 굉장히 적응이 안 됐었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 화장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저 촬영할 때 제습기를 준비해가지고 그 대기하는 방에 제습기를 갖다 놓고 쉬었거든요. 정말 습기가 많아서 계속 졸린 거예요. 촬영하는 내내 쉬는 시간이 계속 잤어요. 계속 자고 저기 이제 찍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요 이러고 소데스가 이러면서 다시 찍고 이랬던. 그래서 뭔가 이게 촬영을 연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내가 그냥 프랑스의 그 추상화라든가 뭔가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 안에 퐁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의 굉장히 몽환적인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 같다라는 감사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시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계절을 다 겪으신 거예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그 느낌은 또 다른 촬영과는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 촬영을 겹쳤었어요. 신문기자 촬영하고 살짝 겹쳤었거든요. 가을 겨울쯤에. 근데 그러니까 신문기자에서는 심지어 촬영 기간이 너무 짧아요. 20일 안에 이걸 찍어야 되니까 막 밤도 새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하야마 이제 차 타고 가가지고 이걸 또 찍어야 되니까 오바짱 이래야 되고 여기 한쪽에서는 근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여기서 오바짱 할머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같은 일본어도 막 혼란스럽고 이런데 막 이 일본 촬영 현장도 아직 이제 적응이 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막 겹치기 출연을 하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몽환적인 기분으로 그냥 그 마당 쓸었어요. 마당 쓰는 장면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찍었어요. 네.
할머니 왜 입을 안 치우세요? 이파리를 안 치우세요? 아, 내가 할게. 눈물을 표출하는 장면.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을 찍는데 그게 사실 그런 굉장히 저 안에서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뭔가 감정 준비를 막 정말 완벽하게 한 상태가 아닌데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 막 눈물을 흘리는 계획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할머니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할머니 곁에 이렇게 앉아있고 할머니의 이제 뭐 등을 이렇게 쓰다듬는다 손을 이렇게 그런 장면이었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면서 뭔가 그런 경험이 항상 이제 우는 장면이니까 그런 감정씬들은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프레셔가 많았거든요.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좀 전날부터 좀 감정을 막 이입하고 막 준비하고 막 좀 별의별 생각을 막 다 하고 슬픈 음악 듣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제가 빠져들었던 굉장히 신기한 경험 그 기점을 이후로 감정신에 대한 부담감도 좀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고급 분투를 하셨네요. 도심에서 그 신문 기자를 찍으면서 또 이렇게 도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 가서 촬영을 1년여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이 집과 캐릭터들이 교감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집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클로즈업으로 담아내는 그 촬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집이 살아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동식물들도 만약에 이걸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사라져 가는 것들 그것에 대한 단상 예상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하실 건 수영 배우가 지금 제습기가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그 촬영 현장으로 열악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아름다운 이 공간을 어떻게 발견하고 촬영을 하셨을지 그 정도의 그 촬영을 허한 이 집의 정체는 무엇이냐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독님께 미리 여쭤보고 왔었는데 깜짝 놀랄 그 비밀이 숨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その続きということですね。実は家はですね、僕の、もと持っていた別荘というかそういうものでした。実は今、映画の後そこに生活の拠点を移してですね、今はその映画の中で、住んでいます。 네, 사실은요 그 집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제 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화가 이제 촬영 끝난 다음에 결국은 생활 거점을 도쿄에서 이 집으로 영화 속에 있는 그 집으로 옮겨서 지금은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감독님은 이 집을 전혀 허무실 계획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에서는 이 집이 철거가 되잖아요. 아마 그럼 그 철거 장면은 어떻게 찍었을까 그것도 역시 궁금하실 것 같은데. このシーンはですね、とても大事なシーンで、映画のかっこいいなるというか、劇中のそのかっこいいなる場面だと思いますが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僕の中で、家を壊すこと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できないっていう。ところがですね、ある日、映画のために、スタッフと一緒に自分の家に、歩いて、向かっていく途中に家の、一つ手前の同じような時代に建てられた家が
いきなり壊されて、まさにあのシーンなんですけどが、を目の当たりにしました。まあ、本当に計算のあることなので、まず家に入ってですね、デジタルのカメラをムービーカメラですねを持ち出して、その工事現場っていうか解体現場、もう一回引き返して、まあやはり撮影っていうのは許可がどうしても必要なんですけれども、許可を取る暇もないっていうか、例えばそれでその工事現場の監督のような人にですね、撮りたいんだけれどもなんていうことを言うと、それは無理だっていう話になるのも想像でもうすぐにできたので、僕はちょっと頭のおかしな、変な男になってですね変なカメラの趣味の変な男になって、やろうと思って、でカメラを構えて、でゆっくりのそのそと、その工事現場に、ゆっくり近づいて、ずっと回しっぱなしなんですけれども、何か言われたら、説明しようと思いましたが、ずっと近づいていって、結構近づいても誰も僕に近づいてこなかったっていう、多分変なやつだと思って、相手にしないでおこうと思ったんだと思うんですが、でそのまま、約1時間以上だと思うんですけど、ずっと僕はその工事現場で、撮り続けました。네, 영화 장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마지막에 그 집을 철거하는 장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결말의 핵심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중요한 장면이라 하더라도 그 집을 제가 보시는 거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영화 때문에 스텝이랑 그 집에 이제 가고 있었어요. 쭉 걸어가다 보니까 같은 구역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집에 비슷한 집이 있어요. 비슷한 집이 비슷한 구조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막 부시고 있더라고요. 철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상상을 못하고 했습니다. 전혀 계산을 못하고 예상을 못하고 있는데요. 얼른 집에 들어가서 디지털 무기 카메라를 들고 와서 그 확실한 현장에 같이 가서 찍었습니다. 촬영을 하려면 원래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허가를 받을 시간도 없고 유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현장 감독분들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좀 더 좀 촬영을 하고 싶은데 허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철저히 이상한 사람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이상한 사람인 척하고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다가가서 계속 이렇게 찍었습니다. 만약에 뭐라고 하면 그때 가서 설명하자 하고서는 계속 찍었거든요. 근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찍고 있다 보니까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 아마도 그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냥 건드렸다가 이제 뭐 교환생이면 또 경치 앞이니까 그냥 냅두자라고 생각하고 저를 무시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1시간 이상 계속 너무 깊게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 사진작가로서의 그런 그 노련함과 그 연륜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일단 찍고 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감정의 진폭이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 집이 우리가 그렇게 그 영화를 통해서 1시간 이상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봐왔던 집이 허물어지는 걸 볼 때 그런 심상을 전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감독님께서 작업하신 사진 작업을 보시면은 이번 영화 동백정원이 굉장히 주제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관에 대해서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에서 아까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가족들의 사진을 18년 동안 쭉 찍은 그 시리즈가 있어요. 애통이라는 시리즈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산토리 녹차 광고를 보면은 계속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20년, 그 20년 동안 그 풍경들을 담아서 시간의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을 해서 사진 작업을 하지만 영상과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담는 것들을 해오셨는데, 아마 감독님은 그 순간에 고정되는 사진을 찍으시면서도 그 안에서 변화하고 흐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늘 고심해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로 만들어야 됐었던 그 이유, 주제의식, 그리고 이번 작업을 하시면서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감독님께 그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ても嬉しいことでした。僕は日常という、そんなことでした。 우선 굉장히 저에게 그야말로 심리적으로 아주 맛있다고 느껴지는 칭찬 말씀을 해주신 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한테는 일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이라는 것 안에 제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 일상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아무것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 치 앞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 결국 일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상이라는 것을 기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든 기적들을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영상이나 사진 통해서 일상을 조금이라도 남겨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축적되는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신우경 배우님께서 말씀해주신 비 오는 날 장면, 비 내리는 거를 내다보는 장면을 찍을 때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극본에는 비 오는 날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맑은 날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맑은 날에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들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비가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는 신경 배우님의 뒷모습을 보니까 시나리오단에 그냥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나무 꽃잎이 빗물에 하나씩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란 신경 배우님의 뒷모습, 그걸 바라보는 뒷모습을 보니까 제가 극본을 쓰는 저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영화를 찍는 작업 자체가 저한테 일상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기적처럼 펼쳐진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극본대로 오늘은 비가 내리니까 맑은 날 다시 찍자, 비가 오니까 촬영 오늘 찍자 이렇게 쓰면 그 아름다운 장면은 영상에 담지 못했을 겁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 영화 안에서 장첸 배우님의 깜짝 등장 여러분도 놀라셨겠지만 세무사조차도 이 집을 허무는 거를 그렇게 감정 드러내는 세무사 처음 봤죠. 네, 그럴 정도로 사실 이제 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미적 가치에는 아쉬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놓아줘야 될 순간들도 이렇게 오게 마련이고 감독님 지금 말씀하신 주제의식 일상에 대한 어떤 그 사려 깊은 시선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ですね、実は最初に家ではなくて脚本を書いた、家がの庭に椿でいっぱいだったんです。それを見ながらずっと書いていったものでですね、意味というか目の前に見えていた実はこう書きながら
その家も多分書いてる、僕が今その書いているその家も必ずなくなってしまうだろうなっていうふうに、その風景を見ながら書いてました。そこに目に映ったその地面に落ちて、パラパラと落ちて、重なっていく椿の赤い花びらが、とても印象的でですね、それが僕の中のとても象徴的なものになっていったので、で葉山のその家もですね、椿のやっぱり多い家なんですが、実はそういう理由で椿の家というタイトルになりました。네, 사실은요,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집 말고요, 극본에 소재가 되었었던 그 철거된 집, 그 집이 동백꽃이 아주 많이 피어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이 철거된 걸 보고 계속 제가 그리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에 일단 동백꽃이 많이 피었었고요. 그리고 제 눈앞에 보였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쓰다 보니까 동백꽃 정원, 동백정원이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영상에 담은 집도 언젠가는 또 이제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이 철거되고 눈앞에 이제 동백꽃 꽃잎이 하나둘씩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동백꽃 꽃잎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면서 이렇게 겹쳐진 모습을 보니까요. 그게 굉장히 그 땅바닥에 빨간 동백꽃 꽃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엄청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꽃으로 동백꽃을 제가 사용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영상에 담겨져 있는 제가 살고 있는 하야마의 집도 동백꽃이 많이 피는 그런 집입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동백정원으로 제가 하십니다. 네. 뭐 다양한 꽃들의 그리고 식물들의 대표 주자로 동백꽃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동백정원 이렇게 특별 상영을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2018년도, 19년도 제가 이 영화를 촬영할 때쯤에는 한국에서 과연 상영을 할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득했었어요. 과연 내가 그리고 앞으로도 일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계속 이제 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참 그런 여러 가지 뭔가 생각들도 많이 있고 고민들도 있었던 찰나에 초창기 때 만났던 작품이 동백정원이었고,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나기사가 그냥 저였고, 제가 나기사였던 그런 아주 특별한 꿈 같은 경험을 했던 영화여서 정말 그 시절 밖에는 이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심은경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어렸던 그때 심은경 배우님을 보셨고 다시 한번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 수상을 이 자리에서 저희가 크게 한번 제가 이런으로 다른 건 아니었지만, 네, 그러면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때 다른 건 아니었지만 제가 정말 제가 일본 제 입으로 얘기가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아카데미를 받을 수 있게까지의 어떤 디딤돌이 돼준 작품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보통 배우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흰 도화지 같은 거기에 다양한 색채를 입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 의미를 잘 몰랐었어요. 그냥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린 마음에 흰 도화지 같은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저의 색깔로 작품들을 물들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이 작품으로 그 의미를 좀 알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술의 일도 모르고 정말 악필이고 그림을 정말 못 그려서 제가 그냥 이렇게 미술은 제가 포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연기라는 붓으로 수채화 이렇게 뭔가 그 인상파의 뭔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듯한 정말 그 꿈을 꾸는 듯한 일념이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촬영 현장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아주 제 연기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른 식으로 접근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이 앞으로도 이 작품을 계속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清水さんの新宮さんの言葉に感動しました。 네, 지금 신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とても嬉しいです。一緒に映画が作れたことは奇跡なのでとても嬉しいです。 네, 정말 기쁩니다. 같이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なので全編フィルムで、撮りたかったんですが虫がですね、虫なんかを撮っているときに、虫がですねその後のことがどう動くのかなというのは全く想像できないまま全く動かない虫をずっと撮っているときにフィルムで撮るとですね冷や汗がタラタラと出るんですがそこはデジタルで、撮りました。全編、気兼ねなくフィルムで撮れるようになり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に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これも僕の日常なのでまた僕の中で奇跡になっていくんだろうな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사실은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필름으로 찍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곤충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곤충은 얘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근데 사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필름으로 찍는다 그러면은 상상만 해도 그런 시간이 납니다. 필름을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인상이 시간이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디지털로 찍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끝까지 필름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서 하나의 기적으로 계속 기억이 남을 겁니다.